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맥선생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맥선생 유튜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스마트폰 앱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앱은 전자도서관 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선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광주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주세요. 자,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생 회원 가입을 눌러주고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이 DLS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 DLS 아이디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사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아마 이 DLS를 주셨을 거예요. 혹시 안 주셨다면 이걸 요청하면은 바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원 가입을 완료해 주시면은 이제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교보 전자도서관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켜면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광주광역시를 입력해 주시면은 도서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는 도서관은 여기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가로에서 구독이라고 써 있는 이 전자도서관입니다. 자, 여기로 접속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누르고 이렇게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도서관에는 어떤 책들이 있나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볼 교재 수험서로 들어가 보면요. 자, 고등학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집들도 여기에서 무료로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한번 받아서 이용을 해볼까요? 대출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진행하면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앱은요, 플래시카드 앱입니다. 이 플래시카드 앱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웠나요? 단어장을 가지고 외웠을 때 어려웠던 점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플래시카드 앱은 이 복습 주기를 계속해서 저에게 알람을 주거든요. 그때마다 들어가서 복습을 하면은 영어 단어를 굉장히 빠르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플래시카드 앱 중에 가장 유명한 앙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서 이렇게 앙키를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은 단어장에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시키는 방법은요, 우선 여기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empty 덱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영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영어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이렇게 덱이 하나 생긴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요, 이제 단어를 입력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단어 입력은요, 여기에서 add라고 누른 다음에 여기 프론트와 백이 있죠? 이게 단어장의 앞면 그리고 이게 뒷면입니다. 자, 앞면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뒤에 이 단어의 뜻을 입력을 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까지 추가가 됐죠. 자, 이제 영어 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아까 앞면에 입력했던 이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단어의 뜻이 뭐였는지 떠올렸다가 기억이 나면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 떠올랐다면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흘 후에 이 단어가 저에게 다시 알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사흘 후에 복습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내가 이 단어를 잘 몰랐다,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요 맨 왼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1분 후에 복습 알림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요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요 파란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스포츠로 넘어가네요. 자, 스포츠가 뭔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잘 떠오르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잘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빨간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 후에요, 이 스포츠라는 단어가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오면서 스포츠를 한번 공부해 보라고 알림이 옵니다.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이라는 걸 맞추면 다시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복습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추가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안키 웹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Get Shared 대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어 단어장이니까 여기 있는 English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해 주면요, 바로 안키 웹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장이 추가된 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앱은요, 알림 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저도 핸드폰에다가 알림을 3개씩 4개씩 지정을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 알림이 울렸을 텐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알림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알람이라는 앱인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알림을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알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시간을 입력을 해주세요. 8시 25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알람이는 미션을 달성해야 알림을 끌 수 있어요. 자, 미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쿼트도 있고 따라쓰기도 있고 걷기도 있네요. 흔들기, 사진 찍기 등등이 있는데 한번 수학 문제로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의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지옥 모드를 하면은 알림 끄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한 쉬움 정도로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자, 100이죠, 답이.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알람이 꺼집니다. 자, 이렇게 완료 버튼 눌러서 수학 문제를 추가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일 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미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요, 이 사진 찍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요, 어떤 걸 찍냐면은 저는 우리 집 화장실을 찍도록 미션을 설정했어요. 자, 사진 선택을 누르셔서요, 자, 사진 찍기 누른 다음에 자, 우리 집 화장실을 찍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집 화장실을 찍은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우리 집 화장실을 똑같이 찍어야만 이 알림을 끌 수 있어요.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요, 해제 버튼 누르면은 이거와 똑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이렇게 알림을 끌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서 알림을 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앱은요, 포레스트라는 앱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지 않나요? 저도 공부를 할 때 이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은 계속 이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서 방해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포레스트를 이용하면은 스마트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레스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포레스트인데요, 이 포레스트라는 앱이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 나무가 있죠. 제가 이 나무를 키우는 컨셉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안 만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커서 나중에 숲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우선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25분이라고 돼 있죠. 저는 보통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걸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앱에도 이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25분 동안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헤드폰에서요. 이 숲속의 이슬비라는 배경음악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끄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25분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 이걸 포기하거나 다른 앱을 열어버리면요. 바로 이 새싹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싹을 키워서 나무로 만들려면 끝까지 집중해서 25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한번 잠깐 포기를 해보고 어떻게 숲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로 가보면요. 여기에서 나의 숲이 있죠. 이 나의 숲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나무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거의 집중하는 데 실패해서 거의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25분 동안 공부 시간을 쭉 채워주면 여기에 풍성한 나무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요, 포커스 투두라는 앱입니다. 아까 포레스트랑 많이 비슷한 앱인데 이 포커스 투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 공부 시간을 추적하고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포커스 투두라는 앱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과목인지 입력을 해 주세요. 자, 국어 공부다. 그러면 국어라고 놓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자, 여기 국어가 생겼죠. 여기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문제집을 풀기로 했다. 그럼 문제집이라고 적어 주시면은 이렇게 할 일처럼 생겼죠. 그러면 내가 만약 국어 공부한 시간을 체크하고 싶다. 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포레스트처럼 타이머가 뜨게 됩니다. 이것도 포모도로 기법이 적용이 돼서 25분 공부 5분 휴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간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정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45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시작 버튼 누르고 핸드폰을 끄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45분이 끝났다. 그러면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잠깐 일시정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커스 투두의 좋은 점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내가 오늘 얼마 동안 공부했는지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거운 책들을 책가방 안에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않은가요? 이 스캔 앱을 이용하면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페이지만 스캔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푼 모의고사 문제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런데 그 종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미리 스캔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스캔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를 비춰주면요, 빨간색 박스가 감싸지는 게 보이죠? 이때 촬영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테두리 조정을 확인을 하고요. 조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감싸져 있으면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스캔이 된 게 보이네요. 완료 버튼 눌러서 그리고 공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PDF로 공유를 할 거고요. 휴대폰 저장소에 바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제 스캔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스캔된 파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내 파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스캔된 파일이 보이죠? 그러면은 한번 확대해서 스캔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선명하게 스캔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넣어서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배워봤는데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